안녕하세요. 대치동 논구술 합격 시도의 주역 아토즈 아카데미 김도영 강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숭실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요소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에 반영 비율이 논술 점수가 60%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점수가 40%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변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과가 40% 반영된다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이 이제 교과 점수를 10점으로 환산을 한다라면은 이제 2등급 같은 경우가 9.5, 3등급이 9, 이런 식으로 그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0. 몇 점으로 되게 적은 비율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1등급이 10이면은 5등급이 8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과 점수는 이제 어느 정도 내신을 갖춘 친구들 사이에서는 논술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에 이제 그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기 위한 동점자 처리 기준 정도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벌어지는 점수 차이가 1점, 2점씩 조금 커지기 때문에 좀 6, 7, 8등급에 내 내신이 위치하는데 숭실대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논술 점수를 교과 성적이 부족한 부분을 이거를 메꾸는 정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 7, 8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조금 일찍부터 논술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인문계열 문제 유형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40%의 내신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랑 경상계열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이제 그 계열 같은 경우는 그 계열별로 문제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 유형이 다른 거겠죠. 그러다 보니 교과에서 가중치를 주는 부분도 조금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인문계열이든 경상계열이든 공통적으로 영어는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나머지 국어, 수학, 사탐 과목들 중에서 인문계열이 국어 쪽에 35%의 비중을 주고 있고, 이제 수학과 사탐이 각각 15%, 15% 이런 식으로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반영을 하고 있다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경상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영어는 동의를 한데 국어가 15%가 되고 수학이 35%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려면은 수학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국어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경상계열에 지원을 하려면은 국어 성적은 조금 모자라도 괜찮지만 수학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단편적으로 내신을 계산해서 등급을 내는 게 아니라 숭실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 그리고 해당 계열이 요구하는 내신 산출 방식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숭실대는 올해 수능 최저 조건을 변화한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그리고 사탐 과목 중에서 과탐까지도 포함이 되었어요. 어쨌든 탐구 과목 중에서 2개 합쳐가지고 6등급 이내를 받아주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이 조건이 살짝 강화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어, 수학, 영어까지 포함이 되었고요. 이제 사탐까지 들어오면서 2개를 뽑아서 이제 2합 4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합 6보다는 2합 4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특히 재수생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했었던 최저 기준을 중심으로 숭실대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안 돼서 나의 지원 카드 하나를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실 수능 최저가 좀 상향되게 되면은
지원율이라거나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은 이제 숭실대를 조금 더 확실한 상향 카드로서 여러분들이 만져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가 조금 어려워졌으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에 그 지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인문 계열과 경상 계열을 나눠서 숭실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인문 계열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역량과 경상 계열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역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숭실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해진 유형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행 논술이 요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힐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말인 즉슨 숭실대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어떤 유형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연습 방식은 불가능하다. 즉 여러분들이 숭실대 인문계열을 준비를 할 때에는 다른 학교들을 좀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상, 그리고 뭐 수능 성적상 내가 이 학교를 써봐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원하는 게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학교만 딱 떼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딱히 효율성도 없고 좀 좋지 않은 입시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논술이라기보다는 수학 논술에 조금 더 가까운 양상을 띠고 있어요. 문제를 간단하게 보셔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과정에 정답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언어 논술 능력보다는 확실하게 수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는 의지가 지금 문제 유형에서부터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 학교의 유형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름방학까지는, 적어도 여름방학까지는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숭실대 경상계열 같은 문제 유형은 다른 학교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학교를 쓸 수가 있겠다, 혹은 쓴다라는 게 정해지고 난 후 좀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므로 내가 숭실대 경상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문을 쓸 것인지 헷갈리지 말고 그 이제 지원하는 계열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숭실대의 내용을 정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 발표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들 확실하게 전달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숭실대 영상이었고요. 저는 아토즈 강사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